안녕하십니까. 고랭이미의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파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우리 분석 대상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세입자가 있는데 인수되진 않습니다. 인수되진 않는데 그 문건 송달 처리 내역, 문건 처리 내역이 수업 중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걸 제가 그렇게 수업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한테도 꼭 그렇게 살펴볼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좀 그것이 강조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어떤 그 채권자의 흔적을 발견해서 그 흔적이 우리 낙찰자들한테 영향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되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은 수업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지도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 우리가 볼 거는 한번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2억 8천. 감정가 2억 8천 시작했고, 한번 유찰됐습니다. 80%. 그래서 2억 2,400. 지금 현재 최저가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청구 금액은 3억 6,200이고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쭉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전용 면적이 25.67평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특이한 사항은 없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물건 사진. 아파트 전경입니다. 위치도 사진이고, 남양이죠? 203호니까. 203호. 2층이네요. 2층. 남양. 정남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근 주위 전경 사진이 여러 개 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 출입구. 왜 이렇지? 출입문. 이렇게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18년 3월 26일 날 감정가 2억 8천으로 진행하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8월 20일 1차 매각기일 진행했고요. 2억 8천이었고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2,400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입찰기일 39일 남았습니다. 10월 1일 진행합니다. 자, 그럼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강조했던 처음에는 특별한 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면 경미 신청했죠? 하고 등기필증 제출됐고, 자, 임차인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 신고했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하고 당연히 하겠죠. 집행관 박상재 현황조서 했다는 말이고, 자, 채권자한테 송달이 안 되니까 특별 송달 신청까지 하고, 그리고 특별 송달 실철 공시 송달 신청까지 해서 경매가 진행됐구나, 이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아실 거고, 여기 보시면 채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배당 배제 신청서 제출. 한국캐피탈에서 배당을 해주지 말라, 누구 배당을 해주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 임차인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속행 신청서 제출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보고 그 다음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있습니다. 한번 임차인부터 보고 한번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갔더니 누가 사는지는 알 수가 없고 미상.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5월 12일 2015년 5월 12일 전입이 돼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확정일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조사가 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권리신고를 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방색한 전부를 임차인으로서 2016년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있다. 보증금은 7천이고 차임은 20만 원이다. 전입은 15년 5월 12일 날, 확정일자는 2016년 12월 30일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보시면 순서가 바뀐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선순위가 1순위 근저당이 2017년 2월 13일입니다. 2017년. 그런데 2015년 5월 12일 전입이 있습니다. 여기. 확정일자는 2016년 12월 30일. 자, 2016년 12월 30일. 이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즉, 이 7천은 먼저 배당된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자, 여기 세입자 1순위, 근저당이 2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근저당이 아니고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이 배제 신청이 이 가압류를 배당하지 말라는 건지, 이 세입자의 배당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 근저당이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나중에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7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정보를 국민은행이 알고, 내가 더 많이 1순위, 첫 번째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잘못된 세입자다. 가장 세입자다. 정당한 보증금이 아니다. 그래서 배제해라. 라고 신청을 한 것이라면 낙찰자에게는 점유권 이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압류에 대해서 배당을 배제해라고 한다면 이 좀 다른 문제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입자에 대한 배당 배제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십시오. 자, 소유권 이전해 왔습니다. 소유자가 2008년 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 사이죠. 이 사이 2015년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확정일자는 좀 뒤에 있지만 어쨌든 이 가압류보다는 빠릅니다. 이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이 한국캐피탈이 예전에는 국민은행이었나? 이 한국캐피탈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배제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그리고 임의경매로 한국캐피탈이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 3억 6,252만 원. 만약에 이 가압류가 배당되는 가압류가 아니라면 전액 캐피탈이 거의 다 받겠죠. 여기서 배당이 되고 근저당,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받기 힘들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가압류가 배당에 들어간다면 안분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배당을 조금은 받게 될 수는 있는. 그래서 배당 배제라는 게 이 가압류를 배당에서 배제해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입자는 배당을 받고 그리고 근저당 받고. 그러나 이 근저당이 또는 이 가압류가 앞에 있는 7천만 원이라는 세입자의
보증금 배당을 하지 말라.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정당한 보증금이 아니다. 먼저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배제 신청이라면 이거는 낙찰 이후에 이 보증금과 관련된 세입자를 명도해야 되는 낙찰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자 매각물권 명세서는 봤고요. 일단 권리 분석은 최종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은행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이게 국민은행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좀 정확하지 않네요. 한국캐피탈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캐피탈인데 제가 국민은행으로 표시했네요. 한국캐피탈. 자, 한국캐피탈 1순위 말소 기준 등기가 또 밑에 전부 다 말소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 인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입자가 정당한 세입자라면 7천만 원을 선순위 1순위로서 배당을 받고 이 임차권은 사라지겠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소멸될 겁니다. 소멸되고 그냥 명도를 해서 점유권까지 완전히 올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아니라면 뭐 당연히 그냥 명도 대상자가 되겠죠. 대신에 이 사람을 명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금전적 인수사항은 없지만 금전적으로 내가 돈을 내줘야 되거나 내가 이 사람을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은 없지만 명도 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등기부 기재사항 인수되는 건 없습니다.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관련된 대항력은 있으나 대항력은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즉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수해야 되는 권리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배당 관계의 문제겠죠. 자, 점유 범위는 본 경매 대상 부동산 전부. 네. 명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 세대, 명도 대상자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을 다 받는다면 다 나갑니다. 그러면 배당 시기는 언제냐? 잔금 납부 후. 자, 잔금을 내게 되면 한 달 뒤에 배당을 합니다. 1개월 뒤 배당하는 그날 명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명도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명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배당 기일날 아침에 이삿짐을 뺨과 동시에 명도 확인서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동시 이행으로 이루어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기일날 배당을 못 받는다면 배당을 받으러 갔는데 채권자 한국캐피탈이 배당 이의 신청을 해서 배당이 되지 않고 공탁돼 버린다면 이 사람은 못 나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낙찰자는 이러한 배당과 관련된 얘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너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사를 나가라. 명도 확인서를 주겠다. 대신에 배당 기일날 반드시 짐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다. 그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나가면 이 사람이 그 뒤에 배당을 받든 못 받든 한국캐피탈과 문제가 되든 안 되든 낙찰자하고 무관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명도입니다. 알고 보면. 명도 비용은 강제 집행 시 300에서 한 35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는 명도 확인서로서 최대한 비용 들지 않고 최대한 배당 기일날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 배당 변수에 따라서 명도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정당한 세입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로서 배당 이의와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이 난다면, 그리고 그때까지 점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명도소송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극과 극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권리 관계인데 명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우려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저 배당 배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입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정말 단순한 물건이고 배당은 전부 다 되고 명도 이전도 깔끔하게 되는, 네, 누구도 뭐 별로 슬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좋은 편안한 이전이 보장되는 물건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배제 신청 서류 한 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권리 분석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과 예상 낙찰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 신청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